공부를 잘하려면 첫째,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해야 돼요. 수업을 잘 들어야 됩니다. 수업 시간에 수업을 안 듣고 책을 읽는다거나 그럴 것 같으면 여기 올 필요가 없어요. 그냥 혼자 책을 읽으면 되지. 맞죠? 수업 시간에 수업을 안 듣고 다른 것을 하면은 이 학습 효과가 엄청 떨어집니다. 책을 안 읽어도 졸고 있으면 안 됩니다. 졸리겠어요. 졸려서 죽어버릴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일어서세요. 일어서서 수업 들으시라고. 그러면 돼요. 앉으면 졸려요. 저도 지금 잠이 굉장히 부족한 편입니다. 굉장히 부족한 편인데 앉으면 졸립니다. 저도. 다행히 직업이 서서 하는 직업이라 잠이 부족해도 제가 원래 잠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도 지하철 타고 오면서 앉아서 왔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섰으면 안 그랬을 때는 앉았기 때문에 조는 틈에 바로 놓쳐버린 거죠. 그나마 조금 일찍 왔기 때문에 집에서 처음에 나설 때 일찍 출발했기 때문에 그나마 어느 정도는 맞출 수가 있었던 거죠. 아무튼 서면은 괜찮아요. 서면. 앉아 있을 때가 문제예요. 그래서 부디 졸린다 싶으면 뒤에 서서 들으십시오. 졸면은 여기 있는 시간이 전혀 무의미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일단 수요 개념에서는 수요가 무슨 수요? 절약 유령 개념에서는 유량 개념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절량을 측정하고요. 여기 대응하는 개념이 절량이죠. 요거는 일정 기간을 전제로, 요거는 일정 시점을 전제로. 그 다음에 유효수요, 잠재수요. 유효수요입니다. 여기 대응하는 게 잠재수요. 이거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는 그렇고요. 수요량은 뭐라고요? 수요의 크기를 수량으로 표시한 것이에요. 수량으로 표시한 것. 그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뭐라고요? 수요 결정 요인이라 그랬어요. 이 수요 결정 요인의 대표적인 게 뭐고요? 가격이고요. 그 말고 뭐도 있고요? 소득도 있고요. 또 뭐도 있고요? 관련제 가격이라 그래요. 관련제 가격. 그 외에 등등등 많습니다. 여기 이제 몇 가지 좀 더 체크할 것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이런 것들이 있구나, 많다 생각하세요. 그냥 많다. 근데 그 중에서 세 가지는 더 중요하다더라. 그 세 가지 중에서 이 많은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고요? 가격.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에서 가격이 올라갈 때 수요량이 내려가고 가격이 내려갈 때 수요량이 올라가는 것을 뭐라 하고? 수요 법칙이라 하고. 됐나요? 여기까지 한 거예요. 여기까지 지금. 자, 그런데 자, 이 경제학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그래프로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래프. 자, 이제 여기서 이 그래프를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십니다. 그는 충분히 설명을 제대로 안 들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물론 그래프가 없죠. 근데 그래프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프는 축이 몇 개라는 거 알고 계시나요? 축이 2개라는 거 알고 계시죠? 아이고. 축이 2개입니다. 자, 이렇게 축이 2개인데, 한쪽 이렇게 2개의 이 변수가 있다 그래요. 변수라 그래요, 변수. 자, 그런데 우리는 수요량을 찾아야 되잖아요, 시장에. 그러니까 이 축 둘 중에 하나는 수량이 자리를 잡아야 돼요. 양이 자리를 잡아야 돼요, 수량이. 근데 이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많잖아요. 이 많은 것들을 다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얘는 반드시 나타내야 되고, 그러니까 그걸 여기다 나타내는 거예요, 수량을. 수량을 여기다 나타내고, 이 많은 지금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게 많잖아요, 이렇게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게 많은데, 여기는 지금 자리가 몇 개밖에 없어요, 이제. 자리가 남아있는 거는 1개밖에 없죠. 그래서 다른 것들은 일단 고정시켜 놓고 요놈만 가져오는 거예요. 여기다가 가격만 가져오는 거예요. 가격만. 그래서 가격하고 뭐하고의 관계를, 수량하고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자, 여기서 수량은 좌우로 나타내고요,
가격은 상하로 나타내죠. 그래서 여기서 이 길이가 뭐예요?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이 길이가 뭐예요? 수량이 수량. 여기서부터 이 길이가 수량입니다. 이렇게 이 수량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길이가 길다는 얘기는 수량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높이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가격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가 뭐라고요? 가격이라고요. 가격이 이 상태에서는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이만큼이에요. 가격이 올라가니까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어떻게 해요? 줄어들죠. 더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더 줄겠죠. 맞나요? 더 올라가면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더 줄겠죠.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면 이 말이야. 그래프 형태가 이런 식이 될 거라 이렇게. 자, 이게 가격이 낮을 때는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이만큼이었고 가격이 올라가니까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이렇게 줄고 가격이 더 올라가니까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더 줄고 가격이 더 올라가니까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더 줄죠. 맞나요? 자, 그래서 그 점들을 끝에 있는 점들을 다 연결해서 선으로 나타낸 것이 바로 요놈이 뭐라고요? 예, 수요 곡선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예, 그래서 수요 곡선은 형태를 얘기합니다. 수요 곡선의 형태. 수요 곡선의 형태는 어떤 형태다? 우하향하는 형태다 그래요.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형태. 이걸 잘 안 들으면 이제 나중에 까먹어요. 까먹으면 우하향 이 소리가 나오면 이제 이 구별을 못 하는 거예요. 우하향 형태가, 자, 여기 보세요. 우하향 형태와 우하향 이동, 나중에 이걸 구별을 못 한다고 설명을 안 들으면. 그러니까 집중하세요. 설명 듣고 이 필기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하향 이동이라는 말하고 우하향 형태, 나중에 이거 다른 말이라고요. 모양은 무슨 모양이라고 지금? 예, 우하향 형태. 모양은 우하향 형태.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렇게 가면은 좌상향 형태 되겠죠? 근데 좌상향 형태하든 우하향 형태하든 내용이 똑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하향 형태 해요. 그러니까 좌상향 형태 해도 틀린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 혼자 그렇게 쓰는 거예요. 됐나요? 자, 이게 수요 곡선이고요. 수요 곡선은 뭐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냈다?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냈다. 됐죠? 네, 됐습니다. 그러면 잘 볼까요? 다시. 가격이 올라가니까 수요량이 이렇게 줄죠? 가격이 내려가니까 수요량이 늘죠? 그럼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저 수요 법칙 얘기가 여기서는 그래프로 우하형 형태로 나타나져 있죠? 이 소리나 저 소리나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반비례라고 했죠? 반비례. 가격과 수요량과의 반비례 관계했죠? 했나요? 그럼 요 표현과 다 내용이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 그래서 이 수요 법칙이라는 얘기는 이 수요 곡선이 어떻다라는 거하고 똑같고 수요 곡선이 우하향 형태다 이 소리하고 같고 형태다. 그리고 가격과 수요량과의 뭐다? 가격과 수요량과의 반비례 관계다 이 소리하고 같고 다 같은 얘기죠. 네, 다 같은 얘기예요. 이거를 기호로 간단하게 나타내면은 가격이 올라갈 때는 수요량이 내려가고 가격이 내려갈 때는 수요량이 올라가고 자, 요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됐죠? 자, 그럼 수요 법칙 얘기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가격이 올라가면은 수요량이 내려가고 가격이 내려가면은 수요량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하면 수요 법칙을 얘기한 거예요. 됐죠? 네, 아주 간단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주제가 이제 저 맨 끝에 있는 거 지우면 안 돼요.
맨 끝에는 그날 하는 내용들을 항상 맨 왼쪽에 적어 놓기 때문에 오늘 뭐 한다 그랬어요? 수요 개념, 그 다음에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균형의 결정과 이동, 탄력성 이런 내용들 있죠. 예, 그 내용이에요. 이제 그 다음 주제가 지금 수요 개념 했고 수요 결정이 수요 법칙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수요량 변화와 수요 변화의 차이점을 한번 찾아내 보세요. 하나는 양자가 있고 하나는 양자가 없죠. 예,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시험에 여러 번 질문하는 거예요. 예,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이것도 이런 쉬운 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자, 수요량 변화는 뭘 말하는가 하면은 지금 가격이 변할 때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죠. 소득이 변할 때 수요하고자 하는 양 변해요, 안 변해요? 관련재 가격이 변할 때 수요하고자 하는 양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죠. 그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가격이 변해서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변할 때를 수요량 변화라고 말을 해주고요. 얘가 변해서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변하거나 얘가 변해서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변하거나 이럴 때에는 수요 변화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표현을.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지난주에 비해서 이번 주에 사과 수요량이 줄어들었다 그랬어요. 왜 줄어들었다 그랬어요, 아까? 귤 가격이 하락하는 바람에 귤을 더 사면서 사과 수요량을 줄였죠. 그때는 뭔 변화고요? 그때는 수요 변화라고 불러준다고. 사과 가격은 변한 게 없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사과 가격은 변하지 않았는데 뭔 가격이 변하는 바람에 제 말씀 들으세요. 제 말씀 들으세요. 뭐가 변했어요? 귤 가격이 변했다고요. 귤 가격이 변했는데 뭔 수요가 변해버렸어요? 사과 수요가 변했죠. 이게 무슨 변화? 예, 수요 변화. 아시겠습니까? 자, 지난주에 비해서 사과 가격이 하락했어요. 그러면은 수요량 변화라고요. 됐죠? 간단하죠?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해서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변할 때는 뭐를 붙여줘서 표현을 하고 양자를 붙여줘서 표현을 하고 그 재화의 가격이 외의 요인이 변해서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변할 때는 양자를 안 붙이고 표현을 한다 이 말입니다. 됐죠? 자, 그게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자, 보세요. 자, 수요량 변화부터 먼저 볼게요. 수요량 변화란 다른 조건이 일정 불변일 때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화함에 의한 수요량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해당 재화의 가격이니까 자, 지난주에 비해서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 재화의 가격이 올라가면은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요만큼에서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요만큼으로 줄어들죠.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러면은 요 점에서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결정됐었는데 지난주에는 이제는 여기서 수요하고자 한다고요. 맞나요? 그래서 길이가 줄어드는 게 수요량이 줄어드는 거죠, 지금. 요거는 무슨 변화라고요? 수요량 변화라고요. 수요량 변화. 그래서 수요량 변화는 같은 수요 곡선상에서 점의 변화다 그래요. 요 점에서 요 점으로 간다 이렇게 해요. 요 끝에 있는 거잖아요. 끝에. 요 화살표 끝에. 맞나요? 그래서 수요량 변화는 무슨 변화다? 점의 변화다 그래요. 점의 변화. 수요량 변화는. 얘는 뭐가 변했어요? 그 재화에 뭐가 변했어요? 얘는 뭐가 변한 거예요? 그 재화에 뭐가 변했다? 가격이 변했어요. 가격. 그 재화의 가격. 근데 요 놈은 예, 가격 외, 그 재화 가격 외의 변화, 외의 변화, 다른 거. 자, 근데 얘는 뭐의 변화로 나타낸다고요? 수요 곡선상의 점의 변화로 나타내는 거예요. 점의 변화. 수요 곡선상의 점의 변화. 자, 됐습니까?
자, 굉장히 중요한데요. 잘 들으셔야 돼, 이제. 자, 지금 수요량 변화는 이렇게 나타냈어요. 요 점에서 요 점으로 가는 거예요. 또는 요 점에서 요 점으로 올 수도 있겠죠. 이때는 가격이 내려가는 거겠죠. 자, 그런데 자, 이게 저의 사과 수요 곡선이에요. 저의 사과 수요 곡선인데 이렇게 이런 이제 가격에 따라서 여기 이제 1,000원 할 때 수요량이고요. 10,000원이라고 할게요. 한 상자당 10,000원. 여기 이제 4,000원 할 때 수요량이에요. 제가 10,000원 할 때 이만큼을 샀었어요. 한 2상자 샀어요. 4,000원 하니까 한 3상자로 늘렸어요. 지난주에 제 혼자 간 게 아니었고요. 친구하고 같이 갔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돈 좀 있는 친구예요. 돈 좀 있는 친구예요.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살 때, 10,000원 할 때, 2상자 살 때, 돈 좀 있는 친구는 2상자보다 더 샀을까요? 덜 샀을까요? 더 샀겠죠, 보통은. 제가 요만큼 살 때 그 친구는 얼마 샀다고요? 3상자 샀다고요. 대부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돈 좀 있는 친구들은 더 많이 살 거고요. 돈 없는 사람 이렇게 샀을 거 아니에요. 맞나요? 자, 기분은 좀 나빴지만 이번 주에 또 같이 갔어요. 마침 4,000원 하더라는 거죠. 속으로 어떻게? 야, 너만 3상자 사냐? 나도 3상자 살 수 있다. 자, 그랬더니 그 옆에 친구는 어떻게 해요? 돈 있는 친구는 더 많이 살 가능성이 많겠죠. 자, 이게 뭔 소린가요, 이게? 예? 같은 가격인데 돈이 적은 사람이 사려고 하는 것보다는 돈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이 사려고 할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게 10,000원일 때뿐만이 아니라 4,000원일 때도 돈이 적은 사람이 사려는 것보다는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이 더 많이 사려고 하겠죠. 자, 그러면 다른 가격에서는 그러지 않겠어요? 다른 가격에서도 늘 돈 적은 사람보다는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사려고 하겠죠. 그러면은 그 끝을 연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식이 되겠죠. 자, 이건 뭘 뜻할까? 이 노란 수요 곡선은 돈 많은 사람의 수요 곡선, 돈 적은 사람의 수요 곡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결국 소득 수준에 따라 수요 곡선의 위치가 다른 거예요. 자, 그럼 소득 수준이 더 적은 사람은 이쪽으로 오겠죠. 맞나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방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 조금 더 높은 사람, 더 높은 사람에 따라서 위치가 다르죠. 이걸 이렇게 해석하자고. 이제 지난주에 내 소득은 이만큼이었는데 이번 주에 내 소득은 이만큼이라는 거예요. 나도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그렇다면 말이에요. 지난주에 10,000원 할 때 내가 2상자밖에 못 샀어. 근데 이번 주에는 당첨돼서, 복권 당첨돼서 소득이 늘었어요. 가격은 변하지 않아도 사려는 양이 더 많아질 수 있잖아요. 제가 아까 그랬죠. 소득에 따라서도 가격이, 수요량이 변한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와 똑같은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살 수 있어요. 소득이 늘어나면. 그거는 이렇게 늘어난 거죠.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늘어난 거죠. 요거는 같은 수요 곡선상에서 점의 변화가 아니죠. 같은 수요 곡선상의 점의 변화가 아니라 소득이 늘어버리면은 새로이 뭐를 그려야 돼요? 새로이 수요 곡선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가격이라도 식구수가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식구수가 늘어나면 이제 부모님들하고 한 식구이 합쳐버렸어요. 대가족이 돼버렸어요. 그럼 가격 똑같아도 수요하고 사는 양이 많아지죠. 그럴 때도 수요 곡선을 새로 그래야 돼요. 식구수 4식구 수요 곡선, 식구수 6식구 수요 곡선, 이렇게. 맞나요? 자, 요거는 가격이 변한 거예요.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한 거예요. 가격 외의 요인이 변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격이 변했을 때는 같은 수요 곡선상에서 점의 변화로 나타내야 되는데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하면은 표현은 수요 변화라고 표현하고
이거는 점의 변화가 아니라 선이 변하는 거예요. 선이. 됐나요? 수요 곡선이 이렇게 왼쪽으로 가든가 오른쪽으로 가든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이거는 뭐의 변화다? 선의 변화다. 선의 변화.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자, 그런데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증가가 있고 하나는 감소가 있답니다. 이것도 변화, 증가가 있고 감소가 있습니다. 이 증가 감소는 좌우로 판단하는 거예요. 수량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량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 증가 감소는 오른쪽으로 변하면 뭐고요? 증가. 왼쪽으로 변하면 감소예요. 자, 그러면은 요점에서 요점으로 가는 거 생각해 보세요. 상하는 보지 말고 좌우만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가면 좌예요, 우예요? 좌면은 뭐예요? 감소. 근데 수요량 감소예요, 수요 감소예요? 수요량 감소가 되는 거죠. 점의 변화로서 왼쪽. 이렇게 변하는 것은 수요량 증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그럼 이쪽으로 이제 다시 그린다면 여기서 새로 이 수요 곡선을 이렇게 그렸어요. 오른쪽에 그렸죠. 그럼 뭐고요? 증가인데 무슨 증가? 수요 증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왼쪽에 그리면은 수요 감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가격 외의 요인이 변했다는 겁니다. 뭐 소득이 줄어들었다든가 소득이 늘었다든가 됐나요? 식구 수가 줄어들었다든가 식구 수가 늘어났다든가 됐죠? 어째 이렇게 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분명히 잘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집에 가면은 절대 까먹을 것 같지가 않아요. 이런 상태에서는. 근데 이상하게 저 문만 나가면은 까먹는다는 거죠. 자, 아무튼 자, 그래서 이제 다 됐어요. 지금 하면은 공급까지 끝난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수요를 하면은 공급은 자동으로 끝나는 거예요. 대칭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25페이지 맨 위에 보세요. 수요의 변화. 다른 조건이 일정 불변인 상태에서 해당 재화의 가격 변화 이외의 요인이라고 그랬죠. 가격 변화 이외의 요인으로 수요량이 변화하는 경우 이를 수요의 변화라고 한다. 표현이 양자를 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때에는 수요 곡선이 이동하게 되는데 했죠. 자, 이렇게 변하는 것을 수요 곡선이 이동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공급은 이제 대칭적이니까 자, 바로바로 지나갈게. 이제 공급 개념 아까 했죠. 공급 개념은 수요 개념의 대칭적으로 유량 개념이고요. 공급 개념 유량 개념이고, 또 여기는 유효 수요가 아니고 유효 공급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건 뭐 별로 할 것도 없어요. 이게 유효 수요잖아요. 이게 유효 수요. 다음에 여기 수요량 자리에 뭐를 넣으면 돼요? 공급량 집어넣으면 되고요. 여기는 수요 결정 요인이 아니고 공급 결정 요인 하면 되고요. 수요 법칙 자리에는 공급 법칙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요. 이거는 가격과 공급량과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근데 이제 요거를 좀 따로 떼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요 부분은 이쪽으로 이쪽으로. 자, 이쪽으로 공급 결정 요인만 따로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알아들으실 때는 막 굉장히 힘이 납니다. 막 이제 더 가르쳐 드리고 싶고 하는 그런 욕심이 생겨요. 이러다 이제 또 오버하면 또 이렇게 잘 모를 수가 있죠. 공급 결정 요인은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생산자가 되는 거예요. 생산자. 공급을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이 소비자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농민이 돼보고 여러분들이 제조업자가 돼보고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사과를 생산하는 농민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뭐가 있을까? 야, 이거 사과 더 생산을 더 해야 되겠다. 또는 사과 생산하면 안 되겠다. 그렇죠. 원자재 가격. 농사를 지어도
뭐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있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농사 짓기가 어렵겠죠. 그런 거 있어요. 이 원자재 가격.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생산 요소 가격 그래요. 생산하는데 투입되는 걸 생산 요소라 그랬었죠. 그 생산 요소 가격이 분명히 영향 미쳐. 또 아까 뭐라고요? 재배 기술, 기술 수준. 어우, 훌륭하십니다, 이거. 또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빠졌어요. 가장 중요한 게 빠졌어요. 다른 것보다도요. 아니 왜 사과 가격이 안 나와요? 왜 가격이? 농민들도 생산하는 사람들도 가격 본다고요. 그러지 않겠어요? 가격이 올라가면 돈 돼요, 안 돼요? 공급자 입장에서는 가격 올라가면 돈 되죠. 그러면 생산을 더 많이 늘리죠. 수요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올라가면은 비싸니까 덜 사겠지만 가격이 올라갈수록 이렇게 아까 얘기한 가격이 올라갈수록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줄어들겠지만 공급자 입장에서는 돈 되잖아요. 그럼 공급 물량을 늘려나가겠죠. 가격도 되고 이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어요. 등등등 많아요. 이것도. 자, 여기서는 일단 가격 외에는 수요 결정 요인하고 어때요? 수요 결정 요인하고 얘네들이 지금 다르잖아요. 앞에 수요 결정 요인에서는 가격 말고 뭐가 등장했어요? 소득 관련제 가격. 이게 중요하다고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게 안 나오고요. 생산 요소 가격, 기술 수준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게 이게 가격이에요, 가격. 양쪽 다 있어요, 가격은. 됐나요? 자, 그럼 이제 공급 법칙은 뭘까요? 비례요, 비례 이제. 가격과 공급량과의 비례입니다. 이제 비례, 반비례가 아니고. 왜 비례요? 가격이 올라가면은 공급량이 증가한다고 이제 돈 되니까. 가격이 내려가면은 공급량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같은 방향이에요. 이게 같은 방향이면 비례라고 하고요. 반대 방향이면 반비례라 그래요. 이게 설령 아래 방향으로라도 같은 방향이면 뭐라고요? 예, 둘 다 아래 방향이라도 같은 방향이면 비례라고 얘기한다고요. 됐습니까? 자, 이게 공급 법칙이고요. 자, 그러면은 공급 곡선을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제 공급 곡선은 여기에 수량과 여기에 가격을 나타내는 것은 똑같고요. 이게 얘네들은 고정돼 있다고 보는 거 일단 고정돼 있다고 보고 뭐하고 뭐 관계만 가격과 공급량과의 관계만 나타내서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는 공급하고자 하는 수량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건 형태가 어떻게 돼요? 아까 형태 얘기했었잖아요. 형태가 이게 우상향 형태예요. 공급곡선은 우상향 형태. 자, 요거를 자 앞에 그 수요 법칙과 마찬가지 대칭적으로 하면은 요거는 공급 법칙이 되고요. 아까 여기 형태가 우상향 형태와 함께 똑같이 설명할 수 있다 그랬죠? 우상향 형태라는 말과 공급 법칙이라는 말 같은 말이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뭐하고 이 비례관계 가격과 수요 공급량이죠. 이제는 공급량과의 무슨 관계? 비례관계. 이 세 가지가 다 내용이 어떻다고요? 내용이 같은 내용이라고 이게. 이걸 말로 설명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내려가면 공급량이 내려가고 이 비례관계를 얘기해 주면 된다 이 말입니다. 됐죠? 끝난 거예요 이제.
그럼 이제 공급까지 다 됐고. 그럼 자, 마지막으로 그럼 남아있는 게 뭐예요? 공급 변화와 공급량 변화. 그러니까 공급량 변화, 공급 변화죠. 여기서 지금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했던 것처럼 이제 뭘 할 수 있어요? 아이고, 이게 굉장히 부드럽네, 이게. 공급량 변화, 공급량 변화와 공급 변화죠. 이렇게. 그럼 공급량 변화는 뭐가 변할까요?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하는 거고, 공급 변화는 그 재화의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하고, 공급량 변화는 그 공급 곡선상의 점의 변화로 나타나서 이렇게 나타내겠죠. 여기다 그대로 이렇게 나타낸다면 이걸 이제 하지 마시고 이런 상태에서의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가격이 변해서 이렇게 수량이 변하죠. 지금 이렇게 길이에서 이렇게 길이로 바뀌잖아요. 요 길이에서 이렇게 수요 공급하고자 하던 수량에서 이렇게 공급하고자 하는 수량으로 바뀌는 건 무엇의 변화다? 점의 변화다. 이게 점의 변화. 같은 공급 곡선상의 점의 변화다. 그럼 이쪽은 자, 이거는 다시 그린다면은 이거 이제 증가 감소 이렇게 여기 이제 수요 곡선이 이렇게 했던 것은 뭐고요? 이렇게 했던 것은 증가, 이렇게 했던 것은 감소 이렇게. 그래서 공급 곡선에서는 어느 쪽으로 그리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리면 뭐고요? 이것도 증가, 왼쪽에 그리면 감소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럼 여기에 이제 연결해 볼까요? 이쪽에 생산 요소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생산 요소 가격이 올라가면은 생산 요소 가격이 올라가면은 공급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안 좋잖아요. 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은 공급 감소, 생산 기술 수준이 향상되면 공급 증가, 이렇게 기술 수준이 좋아지니까 똑같은 가격이라 해도 더 많은 양을 생산해서 공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됐죠? 네, 어렵지 않죠? 됐나요? 자, 이걸 이제 기억만 하면 되겠죠, 기억만. 지금 배우는 단어들이 딱 이 대칭적이잖아요. 수요 개념에서는 유량으로 우리는 측정을 해야 되고, 유효 수요로 측정해요. 이건 시장에 등장하는 사람은 의사만 있어서는 안 되고, 뭐도 있어야 돼요? 능력도 있어야 돼요. 돈도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유효 수요예요. 그 다음에 수요량 또는 공급량은 그 크기를 수량으로 표시한 게 수요량 또는 공급량이고, 그런 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수요 결정 요인 또는 공급 결정 요인 했는데, 수요 결정 요인에서는 가격, 소득, 관련자 가격이 이렇게 나오는데, 공급 결정 요인에서는 가격까지는 똑같은데 생산 요소 가격, 기술 수준 이런 얘기 나오죠. 그것만 좀 주의를 하시라고 이제. 됐나요? 그 다음에 수요 법칙, 공급 법칙. 수요 법칙은 수요가 그 가격이 올라갈 때 수요량이 내려가고, 가격이 내려갈 때 수요량이 증가하는 반비례 관계고, 공급 법칙은 비례 관계고. 그 다음에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수요 곡선은 우하향 형태, 공급 곡선은 우상향 형태.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수요량 변화는 점의 변화, 같은 수요 곡선상의 점의 변화. 수요 변화는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 수요 변화. 공급량 변화는 같은 공급 곡선상에서 점의 변화. 공급 변화는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선의 변화.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하는 것은 양자를 붙여주고, 그 재화의 가격 외의 요인이 붙는 것은 양자를 붙여주지 않고. 됐나요? 네, 아주 중요한 거를 그냥 아주 짧은 시간 내에 해내버린 거예요, 지금. 네, 이거는 얘네들 중에서는 반드시 한 문제 나온다고 봐야 돼요. 됐죠? 자, 넘어가시면 이제 시장 균형의 변동,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거는. 자, 이건 어려운 내용인데, 자, 이거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세요, 사실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 뿐이지 동물적 감각으로 이미 알고 계십니다. 자, 중개사무소가 있어요. 우리는 앞으로 시장을, 여기 보세요. 이제 좀 기력이 다 돼 가시나요? 일어서십시오. 일어서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직장 생활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뭐 그렇게 자랑거리는 아니지만 저도 아직 자격증이 없어요. 저도 지금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저도 일을 하면서 이게 지금 일이잖아요. 제 일.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10수년째 계속 1차만 합격하고 있어요. 2차는 합격을 못하고 있어요. 1차는 그래도 제가 부동산학개론을 강의하니까 40점이면 돼요. 민법 40점. 설마 민법 40점 받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겠죠? 그 어렵나요, 그거는? 아무튼 설마 제가 결혼을 80점보다도 못 받진 않겠죠? 어찌 좀 의심하는 듯한 표정입니까? 그러니까 결혼 40점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민법 40점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1차는 늘 합격해요. 문제는 2차죠. 2차는 전부 다 법 과목이잖아요. 법을 전공하지 않은 저한테는 공법도 어렵고 다 어렵습니다, 이게. 전부 다 법 과목이니까. 자, 근데 이거를 언제부터 공부해야 될까요, 저 같은 사람? 아무래도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강의를 하는 사람이라 그래도 조금 아는 사람이니까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하진 않겠죠. 한두 달? 두세 달? 2차 공부하는데? 이 정도면 될까요? 두세 달? 그래도 좀 강의를 하는 사람이니까. 아, 한 달만? 자, 그럼 제가 시험이 10월 하순인데 9월 하순부터는 공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강의 안 하고 언제 공부를 해? 강의 안 하고. 그럼 강의를 그만둬요? 그때 가장 중요한, 수험생분들이 가장 중요한 시험 치기 직전에 강의 수를 줄이라고요. 아니,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저도. 자, 그래서 사실 쉽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쉽지 않다는 걸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와서, 아니, 시간을 내서 왔는데 졸다 가면은 그럼 뭔 소용이냐고.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자, 이 중개사무소를 생각해서 중개사무소. 지금까지 중개사무소가 그냥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소리는 뭐예요? 가격이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늘상 한 서너 건 되는 정도, 한 달에 서너 건 체결되는 건수가, 이게 바로 뭔가 하면은 균형 상태예요. 일종의. 근데 이 수학적인 표현이거든요. 이 균형이라는 거는 정말 똑같아야 돼요. 수요하고자 하는 양과 공급하고자 하는 양 똑같아야만 균형인데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약간의 변화는 있죠. 이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의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이런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경제 뉴스 보면 이런 상태를 실무에서는 보합이라고 합니다. 보합.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해서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 가격이 올라가지도 않고 가격이 내려가지도 않고 이런 상태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보합이라고 그래요. 이게 경제학에서는 수학적으로는 균형이라고 그래요. 균형. 일어서세요, 졸리면. 자, 그래서 이런 표현 쓰죠. 강보합이다. 약보합이다. 이런 말 쓰죠. 강보합이라는 얘기는 약간 수요하고자 하는 사람이 더 많을 때 쓰는 말이에요. 강이라는 얘기는 이제 가격이 올라간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약보합이다. 약세다 이 소리는 이게 시장 침체되고 이게 장사 안 되고 이런 의미예요. 약보합이다 그러면 가격이 좀 하락하는 듯한 느낌이 있는 그런 비슷한 상태예요. 자, 그렇다면 자, 이제 우리는 수학적으로만 하자고요. 보합이라고 하지 말고 균형이라는 말을 쓸게요.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똑같은 상태가 뭐라고요? 그게 균형이라고요.
자, 균형은 일단 달성된 거예요. 잠잠하던 시장이 그 동네가 개발된다는 소문이 떴어요. 개발된다면은 이제 앞으로는 그 동네가 괜찮겠죠. 그러니까 막 외지에서 중개사무소 찾아오는 사람 늘어나겠죠. 누가 늘어나는 거예요? 수요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수요가 증가. 자, 수요가 증가한다는 게 지금 가격이 변한 거예요?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한 거예요? 그렇죠. 가격 외의 요인이, 가격은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냥 사려는 사람이 개발된다는 그 정보에 의해서 외지에서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하면은 점의 변화요, 선의 변화요? 그렇지, 선의 변화.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어떻게 될까요? 중개사무소에 쓰는 체결 건수가 늘어나죠. 조금 전에 지금 수요가 증가했다 그랬죠. 시장이라는 무대에 등장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죠. 중개사무소에. 시장이라는 무대에 등장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체결 건수는 많아져요. 그러면서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체결 건수도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방금 뭐예요? 수요가 증가할 때의 얘기예요. 수요 증가. 그러니까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해서 수요량 증가가 아니라 뭐라고요? 수요 증가. 수요 곡선이 이동한 그런 수요 증가일 때에는 사려는 사람이 늘어날 때는 말이에요. 그럴 때는 가격이 올라가면서 체결 건수가 많아져요. 거래량이 늘어난다고요. 자, 이제 다른 얘기 할게요. 다시 또 균형으로 올게요. 균형이 달성된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그게 아니라 어떤 이유로 공급자들이 공급량이 공급자들의 생산 기술 수준이 늘어났어요. 공급자들이 생산 기술 수준이 늘어났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공급이 증가하죠. 공급량이 증가해요? 공급 증가해요? 공급 증가잖아요. 가격 외의 요인이 변했으니까. 그러면은 잠잠하던데 시장에 똑같은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쏟아지는 물량이 더 많아지겠죠. 자, 쏟아지는 물량이 더 많아지면은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떨어지는 거예요. 쏟아지는 공급 물량이 늘어나니까. 그러면서 이 지금 등장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공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죠. 시장이라는 무대에 북적북적거리는 거예요. 체결 건수는 늘어날까요? 적어질까요? 늘어나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무대에서는 북적거릴수록 체결 건수는 늘어나는 거예요. 대신 가격은 떨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요거 여러분들 주식 혹시 관심 있으신가요? 들어는 보셔서 주가? 어떤 날 주가가 떨어진다는 얘기 듣죠? 왜 떨어졌을까요, 그날? 그때는 그 매물은 팔려는 물건들이 많아지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주가가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어떻게 해요? 늘어나는 거예요. 거래량은 늘으면서 폭락하는 거예요. 갑자기 막 쏟아지면은. 뭔 뜻인지 아시겠죠? 시장이라는 무대에 북적거리는 건 거래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든 공급이 증가하든 증가하면은 뭐는 늘어나는 거예요? 거래량은 늘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수요가 증가할 때는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날 막 무슨 뭐 어떤 회사의 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막 특허를 받은 거예요. 그 최근에 뭐 어디죠? 한미약품? 예, 한미약품 무슨 뭐 5년 만에 10배가 넘게 뛰었다고요? 맞나요? 예? 하루 사이에 배가 가능한가요? 며칠 전에 40이었는데 며칠 후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한미약품 그 회장이 5년 전에 손자, 손녀들한테 미리 주식을 나눠준 거예요. 100억씩. 5년 전에 100억씩 다 나눠준 거예요. 근데 지금 5년 전보다 지금 열 몇 배 뛰었거든요. 1000억이 넘어요, 그게. 100억씩 나눠줬는 게, 뭐, 9살, 10살, 11살, 이런 애들이 벌써 1000억대 주식 부자예요. 얘네들이. 근데,
이 상속세라는 거 있잖아요. 증여세. 애들한테 줬잖아요. 증여세를 100억에 대한 증여세 냈거든요. 일단 증여세를 내서 주식이 걔네들 주식이 됐잖아요. 그 100억이 1000몇백억이 됐을 때는 세금 안 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 앞으로 그 1년, 10년 동안 2천만 원까지는 면세잖아요. 비과세잖아요. 1년, 10년 동안 2천만 원. 그걸 애들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야 돼, 반드시. 애들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서 그 통장에 매달 17만 원 넣으면 돼요. 매달 17만 원 넣으면은 10년이면은 한 2천만 원 되거든요. 17만 원 넣어서 그 돈으로 주식을 사서 주식이 1억이 된 것은 세금 전혀 안 내는 거예요. 근데 내 명의의 통장으로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애 거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17만 원씩 넣어서 그 주식이 1억이 돼서 애한테 나중에 주잖아요. 그러면은 8천만 원에 대한 세금 내야 돼요. 그러니까 애 이름으로 반드시 주식을 해요. 그래서 저도 애 명의로 주식을 통장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60만 원 넣어놨어요. 60만 원만 이제 실험 삼아 교육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럴 돈이 없어서 저는. 아무튼 자, 지금 아주 중요한 거 말씀드린 거예요. 수요하고자 하는 사람이든 공급하고자 하는 사람이든 시장에 등장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거래량이 어떻게 된다고요? 거래량 증가하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무대에서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돼요? 시장 썰렁해지겠죠? 그럼 거래량은 감소해요. 수요가 감소하든 공급이 감소하면은 거래량은 감소해요. 체결 건수는 줄어든다고요. 사람 없는데 체결이 되겠냐고. 그런데 수요가 감소할 때는 가격이, 사려는 사람이 발을 빼면은 가격은 어떻게 해요? 떨어지는데 공급 물량이 줄어들면은 가격은 올라간다고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나씩 이렇게 엇박자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감소할 땐 둘 다는 감소지만 가격은 한쪽이 내려가는데 한쪽이 가격은 올라가는 거고요. 둘 다 증가일 때는 거래량은 증가하지만 한쪽은 가격이 올라가면서 거래량 증가하고 한쪽은 가격이 내려가면서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거죠. 됐나요? 충분히 이해되시죠? 이게 시장의 기본 원리예요. 자, 이제 그 내용을 볼게요. 그 26페이지에 시장 균형해서, 시장 균형이란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되어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며, 이게 뭐예요? 균형이에요, 균형.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뭐가 같은 거예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럴 때 균형이고요. 만약에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더 많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균형이 아니란 얘기죠.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해요? 초과 수요라 그래요. 수요가 더 많은 상태. 이럴 때는 가격이 어떻게 된다고요? 올라가면서 조정이 들어가고요. 자, 이제 보세요. 이번에는 가격이 올라가요. 가격이 올라가면은 수요량 변화요, 수요 변화요? 수요량 변화죠. 가격이 올라가면은 공급량 변화요, 공급 변화요? 공급량 변화죠. 가격이 변할 때는 요놈 다 영향받아요. 가격이 변할 때는. 가격이 올라가면 얘는 어떻게 되고요?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올라가면 떨어지고,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공급량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예를 들어서 수요량이 100이고 공급량이 50이면 이 말이에요.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얘는 자꾸 90, 80, 70 떨어질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그러면서 얘는 50에서 60, 70, 80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중 돼서는 요놈 둘이 똑같은 상태에 어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때가 뭐라고요? 수요량도 75, 공급량도 75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균형이 되는 균형. 됐습니까? 그러면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더 클 수도 있죠. 이때는 어떻게 되고요? 가격이 하락해. 이때는 무슨 상태라고 하는가 하면은 초과 공급 그래요. 이때는 가격이 어떻게 돼요?
가격이 하락해요. 가격이 하락하면은 공급량은 점점 줄어들 거고요. 지금 이게 예를 들어 100이고 이게 50이다. 그러면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서 얘는 점점 줄어들고요. 얘는 점점 늘어나서 또 어디 중간쯤에 얘도 75, 만약에 똑같이 대칭적으로 움직인다면 이렇게 해서 똑같아질 때까지 어떻게 된다고요? 똑같아질 때까지 얘는 계속 가격이 하락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딱 똑같아지면은 더 이상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다. 그 상태가 뭐다? 균형 상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자, 요거를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수요 곡선 아까 어떻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렸죠? 공급 곡선 이렇게 그렸죠? 한꺼번에 나타낸 거예요. 자, 만약에 이 상태의 가격이라면 어떨까요? 이 수준이라면 수요하고자 하는 양은 여기까지 그려서 길이를 재면 돼요. 공급하고자 하는 양은 공급 곡선까지 가서 부딪히는 요 길이에요. 자, 요 상태에서는 누가 더 길어요? 공급량이 더 길죠. 여기가 수요량이고 여기가 공급량. 이런 거를 뭐라고 하고요? 초과 공급이라고 해요. 초과 공급. 이럴 때는 가격이 어떻게 된다고요? 가격이 내려간다고요.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량은 점점 늘어나죠. 가격이 내려가니까 수요량 증가하잖아요. 수요량 증가. 근데 공급량은 점점 공급량은 줄어들다가 요점 오면 어떻게 해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죠. 결국은 균형인 것을 찾는 것은 그래프로 그리면 아주 쉬워요. 그래프로 그렸을 때 어디가 균형 상태예요? 교차점. 이렇게. 요 교차점이 균형이에요. 그럼 요 밑에서는요? 수요하고자 하는 양은 이만큼이죠. 공급하고자 하는 양은 이만큼이에요. 뭐가 더 많아요?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더 많죠. 요걸 뭐라고 그래요? 초과 수요. 초과 수요가 되면 가격이 어떻게 된다고요? 올라간다고요. 가격이 올라가면은 공급량 증가, 이렇게 공급량 증가. 요거는 수요량 감소,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러면서 초과 수요의 크기가 점점 어떻게 해요? 초과 수요의 크기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요점이 되면 어떻게 해요? 수요량과 공급량이 똑같아요. 그래서 균형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요점을 균형점이라 그래요. 요 상태의 가격을 균형 가격하고요. 요 상태의 양을 균형양 합니다. 됐죠? 균형양, 균형가격, 균형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도 훌륭해요, 사실은. 근데 지금 아까 괄호 1번 설명을 드린 거예요. 괄호 2번은 지금 하지 마세요. 괄호 2번은 보지 마세요, 아예. 괄호 2번 보지 마시고 괄호 1번만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까 수요 증가했잖아요. 동그라미 1번, 반괄호 1번에 동그라미 1번. 찾으셨나요? 반괄호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수요의 증가시 했죠. 증가라는 말이 붙어 있죠. 그럼 거래량이 어떻게 해요? 맨 끝에 거래량 증가한다고요. 증가라는 말이 붙어 있으면 거래량 증가요. 근데 수요가 증가했잖아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올라가는 거예요. 사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됐나요? 자, 근데 반가로 2번의 동그라미 1번 보세요. 공급의 증가시 했죠. 여기도 증가란 말이 있죠. 그럼 거래량 어떻게? 체결 건수는? 거래량은 증가해요. 근데 이번에는 공급이 증가하니까 가격은 하락하는 거죠. 그럼 나머지 동그라미 2번은 여러분들이 보셔도 되겠죠. 그리고 가로 2번은 지금은 보지 마세요. 너무 어려워요. 됐죠? 네, 아주 잘 따라오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따라오셨으면. 네, 조금 생각해야 돼, 머릿속으로. 좀 쉬고 이제 탄력성 개념이나 나머지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